2020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제가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하지만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0년 최대 80%를 해주는데, 이게 예전에는 10년만 보유하면 80%를 적용시켜 줬는데, 이제 올 1월부터는 그 집에서 실거주 2년 이상 해야만이 10년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실거주 2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연 2%씩 10년이면 20%가 되고요, 15년이면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보면, 표를 보시면 10억의 집을 사서 18억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에서 실거주 2년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면, 그리고 계산 편의상 필요 경비를 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4억이고요. 이때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 실거주 2년을 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아서 3억 2천만 원 공제받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약 1,33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주하지 않으면,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0%를 받아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약 1억 160만 원, 대략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실거주 2년이 굉장히 중요해진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작년 말이었죠. 2019년 12월 16일 날 새롭게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올해는 실거주 2년 할 때 장특공 80%지만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또 바뀝니다. 여기에는 보유기간, 보유와 거주를 나누어서 연 8%를 거주할 때 4%, 보유할 때 4%, 표로 보시겠지만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대출 이용해서 우리가 갭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강화했는데, 일단 2020년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받은 다음에 새롭게 신규 주택, 특히 이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리고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회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과 사적 보증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부분도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공적 보증만 제한을 뒀는데, 이제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사적 보증도 제한을 둬서 대출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한 줄로 쭉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필요한 영상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하게 좀 듣고 싶다면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주택 유상 거래에 있어서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기존에는 이 구간이 취득세율이 2%였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2020년 1월부터는 좀 세분화시켜서 1.01%부터 2.99%까지 나누어서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초과부터 7억 5천 미만까지는 세액 부담이 감소하겠지만 7억 5천 초과부터 9억 이하의 구간은 세액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1세대가 4개 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4%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구입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취득세율을 4% 단일세율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겁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소득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된다라고 바뀌었었죠. 그래서 2019년도의 소득을 2020년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과세 요건이 아닌 과세가 되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연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부분과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이제 2020년에 적용이 되겠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세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다면 이때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를 보시면 과세 표준별로 어떻게 세율이 증가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요, 제가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 필요하시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고입니다. 이제 2020년 4월과 5월 달에 적용이 되겠죠. 4월 달에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개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될 거고 5월 달에는 땅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겠죠. 이때 이제 2020년부터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을 하고 특히 이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 대표적으로 아파트겠죠. 그 시세가 9억부터 15억 원 사이라면 이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70%까지 맞추겠다라는 거고요. 15억부터 30억까지는 75%, 그리고 30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세율도 올라가고 공시가격도 올라간다.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다 걷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부담 상한이 200%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300%로 올라가는 거죠. 세부담 상한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종부세를 작년에 100만 원 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종부세 계산해 봤더니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부담 상한이 200%라면 작년에 냈던 그 100만 원의 2배까지만 낸다는 거죠. 더 내지 않고. 그래서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300%로 올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앞서 세율도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시키면 세금이 늘어났는데 그 세부담 상한을 줄여놓으면 세금을 다 못 걷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을 300%까지 올리는 거죠. 올라간 세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부담 상한도 300%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 부담이 정말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7번째로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용어가 좀 어렵죠. 설명을 드리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세 시키는 게 아니라 중과세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의 조건이 있죠. 어떤 주택?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2020년 6월 말까지. 이때까지 양도하면,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을 2020년 6월까지 매도한다면 이때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아마도 이 집을 팔려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보유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집을 파실 거라고요. 근데 그 부담을 줄이려면 6월 달까지 파는 게 아니라 5월 달까지 파셔야 돼요. 5월 31일까지. 왜냐고요? 이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이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있으면 6월 20일 날 집을 팔아도 재산세가 나오고 종부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피하려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5월 31일까지 집을 팔아서 새롭게 산 사람이 6월 1일 날 소유권을 가져가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새롭게 산 사람, 그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6월 달에 팔아버리면 집을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가 내야 돼요. 보유세를. 그래서 6월 말이 아니라 반드시 5월 31일까지 파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잔금을 치르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8번째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 상한제죠. 아마 이 부분은 일반 우리가 집을 사거나 청약을 받고 싶거나 라는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 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근데 이 유예기간이 2020년 4월 말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29일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다면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전매 제한 기간도 시세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 전매 제한이 걸릴 거고요. 실거주 의무도 2년에서 3년 의무화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제가 별도로 표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이 어디인가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도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9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9번째는 이제 청약 제한이나 청약 재당첨 기한, 이 기준에 대한 좀 강화된 내용이에요. 일단 공급 질서 교란, 그리고 불법 전매 시에 청약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를 하게 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합니다. 한마디로 불법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당첨 제한 기간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에 쭉 나와 있지만 제가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별도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쭉 표 보시면 개선된 부분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거나 그리고 투기과일지구에서 당첨을 받으면 이때는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이 되면 7년 동안 재당첨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0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기존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투기과일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투기과일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표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4가지 경우가 있죠.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금융기관 어떤 예금액이나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10가지 사항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표에 나와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들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셔도 충분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표로 자료를 남겨 놓을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꼭 필요한 10가지와 추가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수요자나 다주택자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재테크 계획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